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실무 협상이 또다시 서로의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국무부는 미국 탓을 하는 북한의 주장을 반박하고 창의적 방안을 가져가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며 2주 뒤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은 미국의 실제적 조치를 요구하며 재협상 가능성을 낮췄습니다. 첫 소식은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실무협상 결렬 이후 성명을 통해 북한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의 발언은 8시간 30분 동안 이뤄진 논의의 내용과 분위기를 반영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실무협상에 창의적인 방안들을 가져갔으며 북한 측과 좋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성명은 북한의 김명길 실무협상 대표가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한 뒤 3시간여 만에 나왔습니다. 북한 측의 김명길 대표는 협상을 끝낸 뒤 스톡홀름 주재 북한 대사관 앞에서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미국이 빈손으로 나왔으며 자신들을 크게 실망시켰다는 주장과 비난이 담긴 성명서를 낭독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 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하였으나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으며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고 협상 의욕을 떨어뜨렸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그러나 미국 측은 협상에 진지하게 임했고 이견 해소를 위해 성의를 보였으며 양측의 우려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집중적인 관여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싱가포르 공동 성명의 진전을 가능하게 하는 많은 새로운 계획들을 소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2주 뒤 스톡홀름에서 다시 만나 계속 회의를 하자는 회의 주최국 스웨덴의 초청을 수락했으며 북한에도 받아들일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6일 별도의 외무성 담화를 통해 2주일 안에 미국이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안을 가져올 리 만무하다며 적대시 정책을 완전히 처리하기 위한 실제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이번 같은 협상을 할 의욕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스웨덴에서 열린 미국 실무협상을 결렬시킨 북한 측은 귀국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에서도 거듭 미국을 탓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처음부터 결렬 카드를 검토한 것 같다며 하노이 정상회담 때보다 퇴보한 내용으로 최대치를 얻어내려는 속셈을 보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 미북 실무협상 결렬 후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측이 의도적으로 협상을 결렬시켰을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받을 수 없는 하노이 정상회담 때보다 퇴보한 안으로 최대한 유리한 협상을 끌어가겠다는 속내를 보였다면서 처음부터 결렬 카드를 검토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부터 미국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떤 협상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북한은 최대치를 일단 불렀다. 그것을 통해서 다음번 협상을 유리한 그런 위치로 가겠다라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혁 교수도 북한이 기싸움 차원에서 결렬이라는 강수를 둔 것 같다면서 하노이 회담에 대한 이른바 복수이자 미국으로부터 더 확실한 성과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셈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어떤 기싸움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정도 이렇게 결렬을 보여주는 모습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어떤 것을 성과를 얻어냈고 양보다는 좀 질적으로 확실한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한테 공을 다시 던져서 미국의 확실한 어떤 셈법을 가지고 나오려게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무 협상이 열릴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만 북한 측이 미국의 빈손을 주장한 만큼 미국 측이 언급한 2주 내 재개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연말까지 시간을 끌지도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앞서 미북 실무협상 북한 측 대표인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귀국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협상 결렬의 배경을 거듭 미국 탓으로 돌렸습니다. 미국이 빈손으로 나와 실망스럽다. 회담은 역겨웠다면서 2주 뒤 협상 재개 가능성을 일축하고 미국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면서 북한이 원하는 바는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지난주 스웨덴에서 열린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은 협상의 기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회담이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무능과 북한의 어리석은 전략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주장했습니다. 6자 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6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미북 실무협상과 관련해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여서 우려스럽고 절차도 목표도 실종된 비관적인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측이 언급한 창의적인 방안과 관련해서는 일부 제재를 일시 유예하는 방식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미국은 제재 문제가 북한의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알고 회담장에 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2주 뒤 협상 제안에 대해서는 미국이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새 접근법을 마련하기에 매우 짧은 시간이며 양측이 회담 뒤 발표한 입장에는 상호주의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핵 수석 대표가 이번 주 워싱턴에서 만나 스웨덴 미북 비핵화 실무 협상 이후 후속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이번 회동에서 지난 5일 스웨덴에서 열린 미북 실무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고 북한 측이 협상 결렬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미국을 찾는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도 합류해 미한일 북핵 수석 대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의회의 올해 의정 활동이 30여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현재 상하원에 총 16건의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 원비어 법안으로 불리고 있는 대북 제재 강화 법안과 북한 강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의 연내 처리가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 들어 의회에서 채택된 한반도 외교안보 안건은 상하원이 각각 채택한 미한일 3국 간 유대 지지 결의가 유일합니다. 현재 상하원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은 총 16건으로 법안이 9건, 결의안이 7건입니다. 연내 처리가 주목되는 안건은 원비어 법안 또는 브링크 액트라 불리는 대북 제재 강화 법안과 상하원의 북한 강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입니다. 원비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조정 시한인 다음 달 21일 전에 처리 여부가 결정된 전망이지만 여야의 합의 불발로 연말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원 측 국방수권법안은 한국과 일본주 등 미군 관련 인건비 등 직간접 비용과 분담금의 세부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하원에 각각 계류 중인 북한 강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은 꾸준히 초당적인 지지세를 넓히고 있어 올해 첫 채택 여부가 주목됩니다. 북한 지도부의 수용소 전면 철폐를 촉구하고 북한 정부의 반인도 범죄를 전담하는 특별재판소 설립을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현재까지 상원에선 15명의 의원이 하원에서는 57명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계류 중인 한반도 안건 가운데 대북 제재 관련 법안은 5건으로 가장 많은데 특히 대북 금수 조치에 초점을 둔 리드 액트도 올해 상원에 재상정했습니다. 하원에선 초당적 지지세를 넓히고 있는 이상가족 상봉촉구 법안과 결의안, 또 민주당 중심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한국전 종전촉구 결의안이 있습니다. 그 밖에 상하원에 동시에 계류 중인 대북정책감독법안과 미한동맹 지지 결의안, 하원에 계류 중인 푸에블로호 반환 촉구 결의안과 대북제재 해제 금지 법안 등이 있지만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케빈 슈나이더 주일 미군 사령관과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이 7일 만나 북한 미사일 대응 등 양국 안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일본 방위성에서 회담하고 지난 2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MBL 발사 등에 대해 논의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안보 환경 대응을 위한 미일 동맹 강화 필요성에 대해 뜻을 모았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또 양측은 북한의 SLBM 발사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목표를 확인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동해상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 중 일본 어업 단속선과 충돌해 바다에 빠졌던 북한 어선의 선원 약 60여 명이 전원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북한 어선은 7일 오전 9시경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북서쪽으로 350km 떨어진 지점에서 일본 단속선과 충돌했으며 일본 수산청 어업 단속선은 북한 어선이 침몰하자 북한 선원 구조에 나섰습니다. 일본 수산청은 일본 어업 단속선이 불법 조업 중이던 오징어잡이 북한 선박을 발견하고 수역에서 나오도록 경고했으며 이때 북한 어선이 갑자기 접근해 충돌했고 이후 20여 분 뒤 물속으로 가라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조된 북한 선원은 주변에 있던 여러 척의 북측 선박에 인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